웨이시 깨어나면 무조건 이 조건이 만족될 것이라는 것을 체크하고 믿고 하는 거잖아요. 우선 여기 인터럽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야 되긴 한데 이렇게 코딩하지 말고 어떻게 코딩하라는 뜻이냐면 why 이렇게 코딩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웨이시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가디언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죠.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인터럽트 했으면 어쨌든 간에 뭔가 빼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한번 치고 아니면 인터럽트는 시스템을 한번 치고 뭔가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가디언 컨디션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될 그 프로그램이 하라는 게 스피루스 웨이크업에 대한 어떤 보안인 거죠. 나중에 시리만 나중에 해보고 스피루스 웨이크업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노티파이를 했을 때 웨이시 놈이 여러 놈이 있으면 한 놈이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스피루스 웨이크업이고 그래서 여러 놈이 깨어났을 때 대한 보안 장치를 항상 코딩해줘야 된다는 거죠. SMP 머신에서 절대로 그걸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장님 락은 꼭 한 명만 잡는 건가요? 락을 한 명만 잡죠. 그렇지.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그 크리티컬 섹션이 보장 안 되면 기본 전제가 다 깨져버리니까 그건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락에 대한 오버헤드가 사실 있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웨이크업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보장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 VM 자체 문제가 아니라 OS에서 제공하는 이제 뭐 포지스 스레드라든가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스피루스 웨이크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바 따라서 뭐 이렇게 막으려면 굉장히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락앤 컨디션이 있습니다. 락앤 컨디션은 이제 이건 자바 5부터 새로 생긴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컨커런시 유틸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자바 유틸 컨커런트 락스 패키지에 있고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락, 컨디션, 리드, 라이트 락. 락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잠금 객체, 락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컨디션은 뭐 컨디션 객체이고 여기 대해서 이제 웨이시라든가 노티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객체고 리드 라이트 락은 RW 락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락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그 자료 구조인데 리더 스레드가 많고 라이트 스레드가 적을 때 리더 스레드끼리는 그 락을 쉐어할 수 있고 라이트 스레드는 익스클루시브하게 락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러한 알고리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더가 그러니까 락이라는 것은 동시에 한 놈밖에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라이트가 없을 때는 리더가 1000명이라도 다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라이트가 한 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한 명도 쉐어를 못 한다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락이 있는 거죠. 요거는 그런 용도에 맞게만 써야 하는 그런 락이고 실제로 구현체는 리엔트런트 락이랑 리엔트런트 리드 라이트 락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뭐 이러한 그게 있는데 이 코드 자체는 이제 버퍼 관리하는 건데 좀 이렇게 컨디션은 이렇게 락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락에서 뉴 컨디션 하면 이제 컨디션이랑 실제 구현체가 나오게 돼 있고요. 얘가 뭘 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동일한 락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싱크로나이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는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보면 컨디션이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싱크로나이즈는 아까 전에 싱크로나이즈는 모니터 오브젝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웨이 노티파이가 두 가지 다를 수가 없잖아요. 웨이하고 노티파이를 따로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같은 락에서 여러 개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에 대해서 웨이트하고 있잖아요. 웨이트 시그널 우선
얘가 처음에 풋을 할 때는 어떻게 간단한 큐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풋을 할 때 차 있으면은 풀이면은 먼저 락을 가지고 락을 잡은 다음에 찼으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꽉 차버렸으니까 10개밖에 허용 안 하는데 10개가 이미 다 차 있으면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풀이라는 컨디션에서 웨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웨이트 풀리면은 여기 가디안 컨디션, Y를 돌리고 있죠. 가디안 컨디션에서 찍거나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에 대비해가지고 가디안 컨디션 썼고, 그 다음에 쭉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푸처를 했으니까 한 개 넣었으니까 혹시나 엠퍼티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놈이 있으면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죠. 혹시나. 그러면 엠퍼티 쪽 시그널하고, 얘는 웨이드하고 시그널이고, 메소드 이름이 웨이 노티파이가 아니고 웨이드하고 시그널인데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하고 난 다음에 try final에서 언락을 해줘요. 반드시. 중간에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언락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싱크로나이즈드로 이렇게 블락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무조건 블락을 풀리게 돼 있잖아요. 에러가 나더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try final 안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컨벤션이에요. 락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try final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 테이크는 그 반대가 되겠죠.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처음에 딱 갖고 왔을 때 카운터 제로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여기서 웨이트 하고 있다가 누군가 풋 해주면 이때 시그널마다 깨가지고 쭉 떼가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풀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놈이 있으면은 얘가 끝나기 전에 풀에서 시그널 해주면 되겠죠. 구조는 간단하죠. 자, 구조는 간단한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였으면 모니터 오브젝트가 같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엠프티랑 풀을 따로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컨디션을 두 개를 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포직스 스레드라든가 다른 그 C API들, 그러니까 그 OSS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죠. 그 P스레드, 콘드, 뭐 시그널, 뭐 거기에 해당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성능상의 문제는 테스트를 해보면은 싱크로나이즈랑 뭐 지금은 리엔트런트 락이랑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이제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싱크로나이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은 싱크로나이즈 쓰면 되고, 이렇게 좀 이제 복잡하게 컨디션 관리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리엔트런트 락을 써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는 동일하니까. 네, 오늘 뭐 나중에 그 컨커런트 TL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그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이제 어려운 문제가 데드락이죠. 어떻게 보면 데드락 피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데드락이 뭐냐? 두 개 혹은 여러 개가 서로 엮여가지고 끝나길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서로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도 끝나는 놈이 없다 보니까 서로만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이클릭 웨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는 B를 기다리고 B는 C를 기다리고 또 C는 A를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A는 B를 기다리고 B는 A를 기다리고, 이게 다 사이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데드락이 발생하기도 하고, 데드락 외에도 또 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락을 잡아버려가지고 딴 놈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코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블릿이나 스레드 풀 구조가 많잖아요. 내부적으로 워커 스레드 구조를 많이 하는데 한 놈이 다 공유하는 자원에 대해서 락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락을 잡아버린 거예요. 뭐 서블릿 같으면은 그 객체를 모든 그 HTTP 리퀘스트들이 다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디스에 대해서 락을 잡아버리면 모든 리퀘스트들이 다 락킹 되어버리죠. 한 놈밖에 처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블릿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실제로 서블릿 컨테이너가 각 서블릿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서블릿에 대해서는 객체를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걔가 디스에 대해서 락 잡아버리면 다 잡히는 거죠.
안 그렇고 뭐 워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부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한다거나 할 때 뭐 어떤 글로벌한 락을 하나 딱 정해서 딱 잡아버리면 안에는 다 기다려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만약에 그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거나 뭔가 롱러닝 잡이 돼서 락을 잡고 있다는 거는 먼저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는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라이브락은 데드락하고 사실 뭐 별반 다를 건 없는 건데, 다른 점은 데드락은 죽은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라이브락은 계속 죽으라고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상태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뭐 상태 체크해가지고 계속 바꾸는데 결과적으로 원하는 상태가 결과적으로 한 번도 안 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드락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죠. 그냥 CPU까지 다 써버리잖아요. 자, 데드락 조건이 뭐냐? 다음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 데드락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mutual exclusion, 그러니까 상호 배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나만 이 일을 한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그런 조건이 없으면 데드락이 발생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락이 하나면 데드락이 또 발생할 일이 없어요. 한 놈이 일을 하면 끝이니까. 한 놈이 락을 잡고 홀드하고 또 다른 락을 웨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리엠션이 없는 거죠. 뭐 다 요즘 OS도 다 프리엠션 없죠. 다는. 그리고 서큘러 웨이트 컨디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웨이팅을 하는데 그것이 사이클 유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상황에 어떤 게 많이 발생하냐면은 그 서큘러 웨이트 컨디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죠? 라이닝 플러스 그 철학자들이 많지 않나? 철학자들은 뭐죠? 먹는 거랑 생각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지금 먹는 거랑 생각하는 것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되지? 젓가락 하나는 찍고 양쪽에 있으면 둘 다 집으면 그때 식사를 하고 내려놓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데 두 개를 다 지워야 되는데 철학자들이 전부 다 하나씩 한쪽에만 들고 있으면 전부 다 왼손을 다쥐고 있거나 하면은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다 오른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락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아무도 밥을 아무도 못하는 거죠. 밥도 못 먹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개씩 집는 방법이 있어요. 네? 홀딱 절여야지. 일단 락 구조를 바꿔야겠죠. 락 구조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데드락 컨디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누군가 끊어주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철학자가 얼마 정도 했다가 웨이트 했다가 안 되면은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일만 반복하니까 그런 거라서 만약에 이제 내가 한쪽 숟가락을 잡았다가 왼쪽으로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왼쪽으로 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내가 릴리스를 하면 되는데 내가 잡은 걸 끝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가 목표가 그때는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 것을 잡으려고 시도했다가 몇 번 이상 출하했을 때 혹은 얼마 정도 기간까지 출하했을 때 안 되면은 왼쪽 거에 다시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리셋시킨다 라든지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락 컨디션들을 좀 이렇게 좀 더 다르게 디파인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락들을 이제 통합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네스티드 락이죠.